강의 노트요. 자, 강의 노트요. 강의 노트는요, 144요. 144요. 강의 노트요. 그 다음에 여러분, 문제집은요, 151이요. 문제집은요, 페이지요, 151이요.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이것을요, 전세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세권이요. 지금부터 전세권에 대해서 보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세권은 한 번, 두 번 나온 적이 있고요. 지금까지는 전세권이 몇 번 나오냐면, 뭐 거의 전세권이요, 한 문제. 아니요, 매년 나오죠. 매년 나오는데 한 문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요즘 최근에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요. 문제가 유치권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3문제, 올해는 유치권에서 2문제가 나왔어요.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전세권을 보면,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전세라고 하는 거 사잖아요. 전세요. 전세라고, 이거 왜 안 나오지? 전세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전세권이 약간 복잡해요. 그래서 먼저 판례를 먼저 정리를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4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세를 산다고 하죠.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건물에 을이 이렇게 있죠. 을이요. 그럼 우리 이제 전세권을 하죠. 전세권 설정을 하죠. 전세금 1억을 주고요.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렇게 계약을 하죠. 그래서 전세권의 등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등기라면 이 전세권은 용익 권능의 전세권이 있고요. 여기요, 담보 권능의 전세권, 이렇게 용익하고 담보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전세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용익물권이죠. 용익이라는 것은 사용한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요. 남의 집에 방이 4칸인데 내가 전세를 냈어. 그럼 4칸을 내가 사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한 칸이 남아. 한 칸이 남으면 다시 월세 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걸 뭐란다? 수익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용과 수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전세라고 하는 것은 뭐죠? 타인의 부동산이죠. 남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집을 점유해서 사용하면 사용료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되죠. 그러니까 용익이니까, 용이니까 타인이죠, 타인. 타인의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을 뭐 하죠? 점유해서 사용하고 수익을 하죠. 그러니까 점유해서 사용하고 수익하니까 사용료를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그래서 그럼요, 남의 물건을 점유해서 사용하면 다 사용료를 내. 이런 거 혹시 MT 가봤어요? MT? HOT는 알아 몰라? HOT 몰라? 알겠죠? 그래서 MT가 뭐예요? MT가? 모텔이요? 얼마죠? 5만 원이요? 5만 원. 알겠죠? HOT는 뭐예요? 호텔 20만 원이요? 알겠죠? 월세는 얼마요? 50만 원이요? 월세 우리 얻는다 이 말이죠. 다 사용료를 다 주죠. 근데 봐봐요. 이게 남의 물건을 점유하니까 사용료를 내. 이런 모텔 가봐요. 남의 집을 쓰는 거잖아요. 그냥 사용하면 돼요? 안 되죠. 돈 내야 되죠. 사용료를 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사용료를 내면 돌려받을 수 있어 없어? 돌려받을 수 없다.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요, 전세권은요, 전세권도 남의 물건을 사용하죠. 전세권은 전세금을요, 반환 받아 안 받아? 반환 받죠? 반환 받죠? 그러니까 결국 전세권에서는 전세금이 사용료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중요하죠. 전세금은 사용료가 아니에요. 그럼 전세금이 뭐죠? 전세금의 뭐요? 이자가 뭐가 된다? 이자가 사용료가 돼. 이자가 사용료가 돼. 이자. 전세금에 대한 이자가 사용료라고. 전세금이 사용료가 아니에요. 전세금의 이자가 사용료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전세금은 나중에 어떻게 돌려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내 통장에 1억이 입금돼 있어. 그러면 이자가 내 통장에 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전세금을 전세권 설정자 갑한테 전세금을 주다 보니까 전세권 설정자 통장에 1억이 지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자도 어디로 나와? 설정자 통장으로 나오겠죠. 그걸 사용료라고 그래. 그리고 나중에 돌려받는 거죠. 그럼 전세금 언제 돌려받아? 기간이 끝나야 돌려받죠. 우리가 언제까지 잠을 자요? 우리가 호텔 같은 데 들어가면 오후 3시 정도에 체크인 하죠. 그 다음날 10시 정도에 체크아웃 하죠. 그러면 오후 3시 정도 들어가면 그 다음날 10시에 나와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죠? 이 동안에 우리가 뭐죠? 호텔에 대해서 호텔 사용료를 내는 거죠. 무슨 얘기죠? 20만 원 내고 그 다음날 10시가 되면 나와. 그러면 우리가 전세권도 전세금을 주고 언제까지요? 오후 3시부터 그 다음날 10시까지 사용하죠. 그럼 끝나면 어떻게 돼요? 전세금을 받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끝나기 전까지는 사용료를 내야죠. 사용료가 뭐다? 전세금에 대한 이자죠. 그러니까 끝나기 전까지는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전세금에 대한 뭐를 줘야 되니까? 이자를 줘야 돼. 그걸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전속 기간 동안에는 전세금을 빼달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전세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돌려달라고 해야 되겠죠. 지금 이해됐죠?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부터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용하고 수익은 언제 한다? 사용하고 수익은 전속 기간 동안에 사용하고 수익에 전속 기간 동안, 전속하는 동안,
알겠죠? 존속 기간 동안, 존속하는 동안 사용하고 수익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만약에 존속 기간 동안인데 예를 들어서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된다 그럴 때 만료.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된다. 그러면 더 이상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없죠. 그럼 존속 기간 만료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말소 등기 없이, 아무런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 전세권의 사용 수익은 더 이상 못해. 당연히 소멸해. 당연히. 등기 없이. 왜 그래요? 봐. 여러분 아침 10시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 호텔에서 당연히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죠. 프런트에서 전화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럼 대단한 강심장이에요. 알겠죠? 전화 오기 전에 나와야죠. 왜요? 당연히 소멸하니까. 그걸 당연히 소멸한다고 그래. 우리가 전세권을 원래 등기하잖아요. 그 전세권 등기를 했으면 나중에 끝나면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말한다? 전세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소멸하죠? 당연히 소멸하면 더 이상 사용료를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사용료를 줄 필요가 없죠? 사용료를 줄 필요가 없다는 말은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전세금에 이자를 줄 필요가 없으니까 뭐를 청구한다?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하죠. 전세금 반환을 청구해야죠. 그런데 전세금 달라할 때는 전세금을 안 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없이 경매를 해야죠. 경매를 해가지고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아.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아. 경매 대금에서 돈을 받는다. 이걸 담보라고 그래. 우리가 담보물권은 유치권하고 질권하고 저당권만 담보물권이라고. 담보물권이 다른 거하고 다른 것은 담보물권일 경우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유치권하고 질권하고 저당권은 담보물권이에요. 우리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죠. 그런데 이 용익물권 중에서 희한하게 전세권은 경매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세권은 경매를 청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경매를 만약에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야 되겠죠? 반환하자면 경매를 청구하는데 그때는 전세금은 그러면 언제 반환을 청구하냐? 전세 기간이 만료가 돼야 돼. 우리가 원래 전세권은 내가 살고 있을 때 전세권자라고 하지. 여러분 친구가요. 야, 너 지금도 전세 살아? 아마 그럴 걸. 나 어제 전세 기간 끝났는데.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어제 전세 기간 끝나면 나는 더 이상 전세권자는 아니다. 아닌 것이에요. 알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할 때 전세권 할 때 전세권은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을 전세권이라고 그래. 그런데 여기서 담보물권이란 말이 있죠. 이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전세기간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는 전세권이 없다. 전세권이 끝났으니까 그럼 전세금을 어떻게 돌려받아? 경매하려면 전세권으로 경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전세권이 끝났는데 무슨 전세권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돈을 다 돌려받을 때까지는 전세권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떡하냐? 일단 전속기간 동안은 사용하고 수익하는 전세권이라고 하고 전세권이 끝나면 전세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담보 권능의 전세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전세권 그러면 전세기간이 끝난 상태를 얘기해. 살고 있을 때를 얘기해. 살고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 전세권을 용익 권능의 전세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용익 권능의 전세권은 뭐가 있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은 현재 시간이 만약에 현재가 5월 1일이다. 그럼 5월 1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현재 전속 중이다. 이 말, 전속 중이다. 그럼 전세권이 전속 중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전속 중이면 전세금에 대한 뭐를 지급해야 돼? 이자를 지급해야 되죠. 그러면 이자를 지급한다 말이 무슨 말이다? 전세금을 반환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전속 중에는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청권, 전세금 반환청권을 뭐 할 수 없다? 분리해서 뭐 할 수 없다? 양도할 수 없다. 이거 어디서 봤죠? 우리가 요역지, 지역권에서 말했잖아요. 요역지, 지역권이 뭐냐? 지역권이 종된 권리. 전세금이 주된 권리, 요역지가 주된 권리라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죠? 전세권은 전세금하고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속하는 동안은. 그런데 만약에 장차요? 장차 10월 1일이죠. 그러면 10월 1일 되면 어떻게 돼요? 전세 기간이 끝나죠. 장차 전세권이 뭐랄 것을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말 수 있다? 분리할 수는 있다 이 말이죠. 소멸할 거. 왜냐면 이러면 나중에 와봐. 나중에 전세 기간이 끝났어. 전세 기간이 끝나면 뭐만 받으면 돼요? 전세금만 받으면 되죠. 전세금을 반드시 내가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양도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받아도 돼요? 다른 사람이 받아도 되죠. 그런데 내가요, 나는 전세기간이 아니라 전세기간 중이야. 나는 전세권자로 살고 있으면서 그 전세금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해. 다른 사람한테 전세금 채권을 양도해버리면 자기는 집주인한테 돈 준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전세금에 대한 이자가 나가 안 나가? 안 나가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 동안, 전속 중이죠. 살고 있는 동안은 사용료를 내야 되니까 그 전세금을 남한테 처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간이 끝나. 오늘 내가 뭐라 하냐? 장차 전세권이 소멸한다. 내가 뭐라 하냐? 10월 1일날 집주인 들어줘. 혹시 10월 1일날 전세권 나 끝나면 나한테 전세금 줘야 되잖아요. 그것 중에서 1억 중에서 7천은 나한테 주고 3천은 내 와이프한테 줄래요?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날 때 전세권 봐봐. 장차 전세권이 소멸한단 말이에요. 기간이 끝나면 10월 1일날 그때 나한테 7천 주고 내 와이프 통장으로 3천 줄래요? 할 수 있어 없어? 있다니까. 그것을 뭐나 분리양도할 수 있다고 얘기해. 그러려면 전세 기간이 끝나야 돼. 왜? 사용료를 안 줘도 되니까 더 이상. 알겠죠? 지금 우리가 판례가 중요한 거 두 가지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혹시 이런 거죠. 전세 자금 대출하고 월세 자금 대출하는 경우 있죠. 전세나 월세를 들어가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전세권 담보 대출이란 말 들어봤죠? 전세권 위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전세금밖에 없어. 1억. 돈을 빌리고 싶어. 친구한테 6천을. 그러다 전세권, 전세금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린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가끔 프랭카드 보면 전세권, 담보, 대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되냐?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요. 그렇게 해서 을이요 갑한테요. 전세금 1억을 주고 이 사람을 한다 전세권자죠. 전세권자가 되고요. 이 사람을 한다 전세권 설정자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전세권 등기라죠. 등기가 되면 전세권은 용익권능의 전세권하고 담보권능의 전세권이 있죠. 이런 우리가 전세권 담보 대출을 할 때는 지금 현재 전세를 살고 있을 때를 얘기해요. 전세기간이 끝났을 때 얘기해요. 아니 그럼 전세권 담보 대출할 때는 전세기간이 끝난 사람한테 은행이 돈을 빌려줘요. 전세기간 중에 돈을 빌려줘. 전세기간 동안에 빌려주죠. 아니 전세기간이 끝나면 그 사람 전세권자가 아닌데 누가 돈을 빌려줘요. 전세권자로 있을 때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봐봐. 용익권능의 전세권은요. 용익권능의 전세권에다가 A가요. 저당을 잡는다니까 은행이요. 그리고 돈 1억을 빌려준다니까요. 그런데 이 용익권능의 전세권은 뭐가 문제죠? 저기 봐봐. 전속기간이 만료가 되죠? 만료가 되면 뭐 없이요? 말소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하죠.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 기간이 만료가 되죠. 그러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 알겠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전세권 위에는 뭐가 있죠? 저당권이 있죠? 전세권 위에 저당권인데 전세권이 소멸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저당권을 뭐 할 수 없다? 실행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저당권자는 전세권자가 받을 전세금, 전세권자가 받을 전세금에다가 저당권자가 여기서 뭘 한다? 압류나 또는 뭘 한다? 가압류를 한다. 압류나 가압류를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전세권자가 받을 전세금 위에 압류나 가압류를 한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은 돈을 받아가는 거다. 다시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있죠? 전세권의 전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 그러면 전세권 위에 있는 저당권을 더 이상 실행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 저당권자는 전세권자가 받을 전세금에 압류나 가압류를 해서 자신의 돈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요, 이 전세권 설정자잖아요. 이 전세권 설정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만약에 기간이 만료가 됐다 만료가 됐는데 제3자의 압류가 있는 경우가 있고 제3자의 압류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3자의 압류가 있다 제3자가 그러면 제3자한테 돈을 줘야지. 알겠죠? 그런데 제3자의 압류가 없다 그러면 전세금은 누구한테 반환한다? 전세권자한테 반환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요, 여기가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 세 가지가 전세권에서 아주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누구한테 전세금을 반환한다? 전세권자. 다시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있죠? 전세권의 전속기간이 만료되면 말소 등기 없이 용익권능의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하고 전세권 위에 있는 저당권을 더 이상 실행할 수가 없다. 이때 저당권자는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가 받을 전세권 위에 압류나 추심 명령 등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전세권 설정자인 갑은 전세기간이 만료되고 제3자의 압류 등이 없으면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한다? 전세권자에게 반환한다.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세기간이 끝나죠. 전세기간이 이렇게 끝나잖아요. 끝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은 을한테요. 갑은 을한테 전세금을 반환하고요. 전세금. 을은 갑한테요. 을은 갑한테 전세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목적물을 뭐라고? 인도하고 말소에 필요한 서류. 말소 서류를 주는 거예요. 말소에 필요한 서류. 말소에 필요한 서류. 목적물의 인도, 그 다음에 말소에 필요한 서류, 전세금.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에요. 동시이행 관계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갑은 을한테 언제 전세금을 주냐? 을이 물건을 인도할 때. 여러분 물건을 인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물건을 인도한다는 말은 이 사람이 이사를 간다 이 말이잖아. 이사를 간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세권을 등기가 돼 있죠? 그러니까 갑이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또 줘야지. 알겠죠? 그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주면은 그때서야 갑이 을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을이요 전세금을 줬는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안 주죠. 그럼 나도 전세금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전세금을 반환 안 해도 전세금 1억 원에 대한 이자를 갑이 을한테 지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고 만약에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되냐? 경매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야 돼? 이행지체. 이행지체를 뭐란다? 채무 불이행 상태로 만들어야 경매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하냐? 이 을이 갑한테 목적물을 인도를 해. 그러고 나서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 집주인한테. 내가 지금 이사하고 있고 여기 전세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가져왔으니까 전세금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는데 전세금을 주지 않죠. 전세금을 주지 않는 것을 이행지체라고 그래. 이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 그러면 그때서야 뭘 한다? 경매를 청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동시 이행관계에 있을 때 경매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야 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된다. 이 말이 중요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건물이요. 건물이 이렇게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요. 갑의 건물인데 여기서 2층을 을이 전세를 하고 있어요. 이게 건물의 일부,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를 하고 있다.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 그럼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는 경매를 청구하는 거하고 경매를 청구하는 것하고 우선변제. 우선변제라는 것은 경매에 대비해서 돈 받을 수 있는 거. 경매를 청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 2층만 내가 전세를 했단 말이죠. 돈 안 줘? 갑이요? 갑이 1, 2, 3층이 다 갑의 건데요. 나는 2층만 전세를 했는데 그럼 돈을 안 주면 내가 경매를 청구할 때 1, 2, 3층을 다 경매를 해야 되느냐? 2층만 경매를 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경매를 청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것은 일부만 경매를 청구해야 되고 전부를 경매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경부로. 왜 전부를 경매할 수 없냐? 이게 바로 뭐냐면 전세권은 물권이라는 거예요. 그럼 전세권은 뭐죠? 전세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그럼 물권은 왜요? 물권은 사람이 뭐를요? 물건을 뭐 할 수 있는 것이다? 지배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여기서 누구죠? 여기서 을이죠. 을이. 물건이 뭐죠? 물건은 몇 층이죠? 2층. 2층을 지배하죠. 그러니까 경매를 청구할 때도 지배하고 있는 물건을 경매하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는 물건. 여기서 지배하고 있는 물건이 몇 층이다? 2층이죠. 그래서 몇 층을요? 2층. 일부만. 다른 말로 뭐? 2층을 만다. 2층. 일부만 2층. 2층을 경매를 하는 거예요. 일부만 경매를 하는 거예요. 2층만 경매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나머지는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우선변제는요. 우선변제라는 것은 돈 받는 거잖아요. 이러면 이 건물이 전부가 다 경매가 돼봐. 이게 원래 갑의 거잖아요. 갑은 자기 돈으로 돈을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비록 2층에 전세 살지만 이거 전체가 갑의 거고 경매가 되면 이 건물 전부 돈이 누구게 돼요? 갑의 돈이 되죠. 그러니까 갑의 돈에서 내가 돈을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변제는 돈을 받는다 이 말이죠. 전세금을 반환받는다. 경매 대금에서 전세금을 반환받는 것을 우선변제라고 그래. 이 우선변제는 건물 전부의 매각대금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선변제. 전부의 매각대금. 그런데 경매는 그 부분만 경매를 해야 돼. 이게 또 중요하단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 합의 플러스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요 등기를 해야 되고 플러스요 인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인도는 요건이 아니에요. 시험에 잘 나와. 인도는 안 해도 되고 합의하고 전세금하고 등기만 하면 돼. 등기가 안 되는 것을 전세권이야. 이건 전세금이죠. 전세금이잖아요. 그럼 전세금은 어떻게 해요? 전세금은 반드시 금전으로 줘야 되고요.
기존의 채권이라는 것은 내가 옛날에 돈 1억 빌려준 거, 그것을 전세금으로 가름할 수 있어요. 전세금으로 확인하고 전세권 등기할 수 있어. 그런데 전세금을 주지 않는다는 전세권은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전세권을 줘야 되고, 전세금을 줘야 되고, 전세권은 동산 안 되고 부동산만 돼. 토지하고 건물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이 나머지부터는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여기서 이제 전세권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비용. 전세권자는요, 피로비는 청구를 못해요, 피로비. 그러니까 피로비는 전세권자가 부담을 해야 돼요. 피로비란 건 뭐죠? 벽지 바르고 이런 것들이죠. 전구 나가면 끼우는 거 이런 것들. 그런데 유익비는요, 유익비는 뭐 할 수 있다. 목적물이 개량한 거죠. 그것은 청구하는데 피로비는 청구를 못해. 이게 아주 중요해. 피로비는 청구를 못하는데요. 여기서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전세권이, 임대차요.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피로비도 뭐 할 수 있다. 피로비도 뭐 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월세 살 때 있잖아요. 월세 사는 거 집에 그 벽지 바르는 거. 벽지 바르는 것은 집주인이 해야 돼요. 월세 새들은 산 사람이 해야 돼요. 집주인이 하죠. 그게 바로 뭐냐? 피로비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전세권은 물권이죠. 전세권은 피로비를 누가 부담한다? 전세권자가 부담해. 그래서 전세권은 피로비를 청구 못해요. 알겠죠? 그럼 전속기한이요? 전세기한은 여러분요, 우리가 전세권에서 침대에 누워서 천정을 딱 쳐다보면 뭐예요? 천정이 있죠? 천정을 뚫고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최장 전속기한은 10년이고요. 만약에 갱신하죠? 갱신을 해도 몇 년의 범위 안에서 10년. 만약에 10년을 넘죠? 기간은 10년을 넘죠? 10년으로 단축이 돼요. 최고 10년이니까. 그 다음에 토지 있죠? 토지는 언제부터? 0부터 10년이고, 건물은 언제부터? 1년부터 1년. 그러니까 이것을 뭐란다? 최단 존속기간이다. 이렇게 건물 전세권은요, 최소한 1년을 보장해. 우리가 주택임대차에서 보호법에서 주택은 몇 년을 보장한다? 2년을 보장한다. 여기는 몇 년? 1년이고, 토지는 몇 년? 0. 그러니까 건물은 1년부터 몇 년이다? 10년 사이에 하는 것이고, 토지는요, 0부터 몇 년이다? 10년이다. 이런 말. 이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요, 최장도 있고, 최단도 있는 것. 최장 전속기간, 최단 전속기간, 모든 것이 규정되어 있는 것을 건물 전세권밖에 없죠. 건물 전세권. 그다음에 이제 법정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법정갱신이라는 것은 기간이 법에 의해서 연장이 된다 이 말이죠. 그건 무슨 말이냐? 전세권 설정자가요,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무슨 말을 해야 돼. 뭐 나가라는 등, 전세금을 뭐 올려달라는 등 무슨 말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나 하지 않고 6개월에서 1개월 사이가 지나죠. 그럼 어떻게 한다? 전과 동일한 조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뭐가 된다? 갱신이 돼버려요. 전과 동일한 조건. 전에 어때요? 전에 이거 끝나기 전에는 전속기간이 3년, 전세금은 1억. 알겠죠? 정기세는 집주인이 부담해주고, 수도세는 뭐죠? 전세권자가 부담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6개월에서 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설정자, 건물 소유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한다?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된 것으로 봐. 그걸 법정갱신이라고 그래. 이런 법정이라는 말은 뭐죠? 법정은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법정갱신은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하지 않는다. 등기 없이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등기 없이도 왜? 법정이니까 이렇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설정자가 이렇게 법정갱신했으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전속기간. 희한하게요. 전속기간은 전번에는 3년이라고 그랬죠. 이번에는요.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없는 것.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기간은 정함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한다? 각 당사자라는 누구냐? 전세권자랑 전세권 설정자.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나가라고 하고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해. 그러고 나서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하고 몇 개월 있다가 6개월 있으면 끝나. 6개월. 알겠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정갱신은 뭐를 하지 않아도 된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등기. 이것을 우리가 말한다. 법정갱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전세권은 또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전세권이 이동한 경우가 있고 집주인이 이동되는 경우가 있어. 여기 우리한테 전세금 1억을 줬어.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근데 여러분 항상 전세권은 뭐가 전세권이나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전세권이라고 그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전세를 채권적 전세라고 그래.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갑이 있잖아요. 갑이 있고 갑이 이것을 이렇게 병한테 넘기잖아요. 병한테요. 이걸 양수인이라고 그래. 양수인.
그럼 여기서 언제 바뀌죠? 언제? 5월 1일이요? 5월 1일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집주인이. 그럼 이 사람은 전세권은 등기했으니까 항상 전세권에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죠. 원래 을은 갑에게 전세금 1억을 줬으니까 갑에게 전세금을 반환받아야 되죠. 갑하고 계약했으니까 갑한테 10월 1일 산다고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죠. 등기하니까 전세권은. 그러니까 새로운 양수인한테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한다고 하는 것은 원래 을이 갑에게 전세금 1억을 줬는데 그 전세금 1억으로 누구한테 받겠다는 거예요? 병에게 받겠다는 것이 언제요? 10월 1일 날. 그 다음에 여기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 을하고 갑하고 관계된 것을 모두 다 주장할 수 있죠? 10월 1일 날 살 수 있다.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대로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전세권이죠? 그럼 전세권은 반드시 뭐가 됐다? 등기가 되어 있죠? 우리 이것을 병한테 전세권을 양도해, 양도. 전세권 양수인이에요. 전세권은 양도를 했단 말이죠. 중간에 5월 1일 날 전세권을 양도했어. 그럼 누가 전세권자가 되는가? 누가? 여기서 갑의 동의도 필요 없이 갑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을이 자기 멋대로 전세권을 병한테 넘겼다니까. 병한테. 그럼 누가 전세권자다? 누가 전세권자냐? 병이 전세권자다. 병이. 그래서 갑은 병한테 전세금을 반환해야 돼. 전세금. 왜 그러냐? 우리가 전세권하고 임대차하고 다르다고. 이런 임대차는 서로 채권이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니까 상호 신뢰 관계가 있어. 신뢰 관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원래 집주인 갑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내가요 월세도 안 깎고 여기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왔는데요. 이 병을 딱 보니까요 경기하기 일보 직전이야. 얘가 너무너무 못되게 생겨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살아야 되겠어? 그만 나가야 되겠어? 나가야 되겠죠. 또는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또 이것을 정이라는 사람한테 전전세를 주고, 전대차. 전대차를 만약에 주고 싶다, 이 말이야. 전대차?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살면서 다시 전대차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전대차를 줄 때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왜요?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을은 좋으니까 보증과 월세를 좀 싸게 받았는데요. 이 사람이 좀 이따 살다가 다른 사람한테 줬는데 들어온 놈이 또 완전히 또 깍두기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2층을 올라간다고 옛날에는 자기 집이니까 목소리도 얼마나 크게 알겠죠? 베란다 소리가 딱딱딱딱 나게 걸어다녔는데 갑자기 여기서 1층에 살고 있는 깍두기가 뭐라고 그래? 시끄럽네. 그러면 바로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양말 벗고 맨발로 싹 올라가야 되잖아. 자기 집인데.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도 월세 사는 사람이 중간에 바뀌면 골치 아프죠. 을의 입장에서도 집주인이 바뀌면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만약에 서로가 서로한테 말을 하지 않고 바뀌면은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니까 채권은. 임대차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고 갑하고 을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나는 을을 믿었는데 을이 아니고 병이야. 정이야. 나 싫다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월세 보증금 주고 너 나가라고 할 수 있죠. 집주인이 바뀐 거예요. 새로운 집주인이 이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 나 그냥 월세 받고 나갈래요. 을은 갑에게 월세를 달라고 해서 받고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전세권이란 게 뭐냐? 전세권은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이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니라고.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 을이라는 전세권자가 이 물건을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 이것을 병한테요 이렇게 전세권을 양도해줘. 양도하면은 원칙적으로 갑은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 양수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되는 것이에요. 동의가 없어도. 그럼 동의가 없으면 적법이다, 불법이다? 동의 없으면 적법이다, 불법이다? 그것은 적법이 되는 것이죠. 왜요? 전세권은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물건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전세권을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게 전세권은 반드시 뭐가 돼 있어? 등기가 돼 있잖아. 등기. 그러니까 등기를 가지고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 의외로 시험에 잘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요 이렇게 전속기원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전세권으로 부속물 매수 청구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런 건 막 중요하지 않고 봐봐요. 우리가 전세권을 양도한다는 거하고 전전세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전전세? 전전세를 한다?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요. 을이라는 사람한테 을한테 전세권을 주죠. 갑이 을한테 전세권 주죠?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여기요 병한테 또 모르죠? 전세를 주죠. 이 사람이 소유권이죠. 설정자죠. 설정자고 전세권 설정자 소유자. 이 사람은 전세권자죠. 전세권자가 살다가 안 되니까 또 전세를 줘. 전세권자. 전세권자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가 전전세를 하면 어떻게 하냐? 을이요 전세를 또 주는 거죠. 자기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러면 어때요? 전전세 하게 되면 전세권자는 원래 전세권자보다 권리의 내용이 더 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만약에 원래의 전세권이 보증금 1억인데요. 자기는 1억 2천을 주고 들어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소유자한테 나중에 나갈 때 전세금 받을 때 1억을 받아요? 1억 2천을 받아요? 1억을 받는다. 왜요?
전세권보다 전 전세권이 더 클 수가 없단 말이죠. 더 크면 그만큼은 무효가 돼. 알겠죠? 전세권자가 더 크고 전 전세권자가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전 전세권자보다 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전 전세권자가 전세권자에 대해서 위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 한다? 전세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세권. 자, 한번 볼까요? 168페이지요. 자, 168번, 151페이지. 요즘 151페이지 했어요? 보면 전세권이 시험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요. 175페이지까지, 175번까지 이렇게 전세권, 뭐죠? 전세권이죠? 자, 168번 봐. 168 틀린 것은 법정시상권이 성립한 후에도 대지 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 전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자, 이제 봐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여기 임차권, 이 임차권을 만다 점유를 하거든. 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점유한다. 봐봐. 점유한다. 이렇게 점유한다. 나 혼자만 이 말이야. 나 혼자만.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점유라는 것은 알겠죠? 그럼 이런 보면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런 아가씨가 있다. 아가씨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있대. 그런데 저 아가씨 마음에 드는데 누가? 그럼 우리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죠? 뭐가 있어도 골키퍼 있어도 공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간다고 얘기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한마디로 하면 결혼 안 한 아가씨는 어떻게 돼요? 누구나 선택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미 결혼했고 혼인신고가 돼 있어. 그럼 그 사람한테요? 야, 저 사람이 제 남편이래. 그럼 저 사람 마음에 드는데 저 사람 결혼했어. 저기 있는 사람이 자기 남편이야. 골키퍼에서 골 들어가니까 빨리 한번 가봐. 그러면 돼 안 돼?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무서운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면 이미 누군가가 뭔가 있을 때는 안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보면 지사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은 그 토지를, 여기 봐봐, 갑의 토지죠? 이 갑의 토지를 을한테요. 갑이 을한테 지사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줬다는 것은 이 토지를 뭐 할 수 있다? 점유한다. 점유한다는 것은 배타적 지배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혼인신고가 된 여자다 이 말이죠. 혼인신고가 된 여자를 갖다가 데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데려가려면 이혼 절차를 또 밟아가지고 누구나가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나한테 다시 뭐를 해야 돼? 혼인신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봐봐. 점유는 뭐냐면 점유는 혼인신고가 됐다 이 말이잖아요. 혼인신고가 되면 다른 사람은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와. 그걸 배타적이다. 배타적은 나 혼자만이다. 나 혼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갑일한테 이 땅을 전세를 주죠. 전세. 지상권을 주죠. 지상권을 주면 을이 이 땅 전부를 뭐한다? 지배를 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땅 전부를 지상권을 주고 그 땅 위에다 또 전세권, 또 여기 임차권 이렇게 줄 수 있는 약간 절대로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땅에다가 임대를 줬다. 월세를 줬다. 그러고 나서 그 땅에다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전세를 줄 수 있어? 없어? 없다니까.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임차권은 상호 배타적이에요. 배타적. 나 혼자만 너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봐봐.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갑의 토지인데요. 갑이 이만큼은 을한테 전세를 주고 여기 이만큼은 병한테 뭐를 줄 수 있어? 뭐죠? 임대차를 줄 수 있어? 없어? 이건 있다니까. 이걸 말한다.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용익 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이요 을한테 이만큼만 전세를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만큼만 뭐냐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죠. 이렇게 중간 반절 잘라가지고. 그런데 전체에다가 지상권 주고 난 다음에 여기다 또 전세를 줄 수는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일부는 전세를 주고 일부는 지상권을 줄 수 있고 일부는 지상권 주고 일부는 임대차를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갑이 을한테 땅 전부에다가 지상권을 줬어. 그러면 지상권을 줘서 그 땅 토지를 전부를 누가 점유한다? 지상권자가 점유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토지 위에다가 다시 전세를 줄 수는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걸 얘기해. 여기 보면 법정이사건이 성립 줄 거 봐. 법정이사건이 성립 이퀄 점유 이퀄 배타적 지배. 법정이사건이 성립이죠. 이퀄 점유 이퀄 배타적 지배예요.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대지 전부를 주고 대지 전부를 두 번째 끝에 전세권 설정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 다음에 전세금이죠. 아까 뭐라 했어요? 전세금을 현실적으로 다 줘야 돼요. 기존의 채권으로도 가름할 수 있어요.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죠. 전세금의 지금은 현실적으로 수수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줄고요.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의 가름 기존의 채권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너한테 옛날에 빌려준 돈 1억 왜 안 갚니?
돈이 없대. 야, 그러면 내가 그럼 니네 집에 가서 돈 받을 때까지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럼 옛날 빌려준 돈 1억 원을 전세금으로 하기로 하고 기간을 그럼 한 2년 정도 내가 살 테니까 그럼 그렇게 하자.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빌려준 돈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전세금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봐봐. 그럼요. 완전히 지금 분위기가 노량진 수산시장 한 5시쯤 시간이 된 거 아니에요? 5시? 노량진 수산시장이요. 5시 되면요. 생물이 돌아가지고 5시쯤 되면 맛이 가거든요. 알겠죠? 아주 그 상태. 알겠죠? 그럼요. 노량진 수산시장이 5시쯤 되면 동태 눈이 어떻게 돼 있어요? 동태 눈이. 아무튼 그 상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3번은요. 전세권이 뭐가 됐다? 법정갱신. 법정갱신. 봐봐. 법정이란 말은 법에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법정갱신 그러면 그건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등기 없이도 줄고, 등기 없이도. 맨 끝에 제3자에 대하여 전세권을 주장. 제3자에 대하여 전세권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뭐가 없어도 뭐죠? 등기 없이도. 4번.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 건물의 일부, 여기 건물의 일부. 그러면 건물 전부를 경매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를 못하죠. 그런데 뭐는 가능하다? 뭐는 우선 변제. 건물 전부에 대해서 뭐는 할 수 있다? 우선 변제는 되죠. 여기 봐봐. 건물의 일부 경매는 못해. 전부 다 경매를 못해. 그런데 뭐는 가능하다? 우선 변제는 가능하다.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 4번.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죠. 건물의 일부.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 동의 전부에 대하여 줄고 건물 전부에 대하여 써 밑에다가 경매 청구 X. 경매는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뭘 할 수 있다? 두 번째 줄 끝에 뭘 할 수 있다? 우선 변제는 된다. 자, 5번. 장래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그렇게 됐나요? 장래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 지금 봐봐. 그럼 장래란 말은 소멸이란 말 중요해요. 소멸. 전세권 소멸하면 어떻게 돼요? 원래 전세권 존속 중에는 전세금하고 전세권을 분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지금 장차 전세권 소멸하죠. 소멸하면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나한테 70만 원 주고 나머지 3천만 원 우리 아이한테 줘라.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장래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 전세금 반환 조건이 발생한 것을 조건으로 전세권과 분리하여 뭐하고? 전세권과 분리하여 조건부 채권을 전세권 전속 중에도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자, 169는요. 갑은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해서 을에게 전세를 줬죠. 1번.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줄고 갑의 동의 없이 바로 옆에 전세권을 양도 줄고 이런 뭐라고 했어? 전세권을 양도할 때는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봐봐. 임대차는 채권이죠. 임대차는 계속적 채권관계. 계속적 채권관계죠. 그럼 계속적 채권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다? 당사자의 상호 무슨 관계다? 신뢰성이 있다 이 말이죠. 계속적 채권관계란 말은 당사자 간의 상호 신뢰관계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럼 이것을 계속적 채권관계, 상호 신뢰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 봐.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뭐를 할 수 없다. 우리가 임대를 줄 때 자기 멋대로 줄 수 없어. 상호 신뢰니까. 그러니까 임차인이 다른 사람한테 전대차를 줄 때는 반드시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임대인한테 물어봐야 돼. 왜? 채권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란 말이죠. 그런데 물건은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물건하고 신뢰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전세권은 물건이고 물건은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세를 줄 때는 알겠죠? 이게 줄 때는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뭐가 다르다? 전세권하고 임대차하고 다른 거란 말이죠. 임대차를 양도하거나 전대차를 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동의가 없으면 임대차가 해지될 염려가 있지만 전세권의 경우는 설정자의 동의가 없이도 전세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전세권을 양도하죠. 동의 없이 양도. 그러면 을에 대한 전세금 반환 의무자로 누가 된다? 병이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갑이 건물을 병에게 양도하죠. 병에게 양도. 지금요 이거네요. 지금 건물이 양도됐네요. 여기 한번 봐봐. 갑이 병한테 지금 건물을 양도했죠. 건물을 양도하면 전세금을 반환될 사람 누구다? 양수인이죠. 양수인. 내가 방금 설명한 것은 전세권이 양도됐다 이 말이죠.
전세권을 양도할 때는 설정자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그럼 지금 여기는 전세권이 양도된 것이 아니고 전세권 소유자죠. 그러나 전세권 설정자죠. 전세권 설정자 집 소유자, 집의 소유권이 바뀌었다 이 말이죠. 소유권이 바뀌면 어떻게 한다? 전세권자는 누구한테 전세권 반환을 청구한다? 신소유자, 양수인에게 청구하죠. 왜요?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이미 등기가 되어서 대항력이 있죠. 그러니까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죠. 그럼 누구한테 청구한다? 신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병이 부담하죠. 5번은요. 병의 저당권의 목적인 의뢰의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을 보자. 이런 말을 안 해야 돼. 봐봐. 여기 봐봐. 지금 이게 뭐냐면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있는데 용익권 등의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했다 이 말이죠. 기간 만료 소멸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말소 등기 없이 용익권 등의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하죠. 그 위에 있는 저당권은 더 이상 실행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그래서 거기 보면 병은 누구죠? 병은 저당권이죠. 저당권은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을 말 수 없다.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실행할 수 없다 이렇게. 됐죠 지금? 실행할 수 없다. 자 170번은요. 옳은 것은 그렇게 돼 있나요? 옳은 것은 1번 건물에 대한 전세권. 건물 여기. 그럼 건물은 채 단위 몇 년이에요? 건물은 채 단위 몇 년? 1년. 이런 봐봐. 몇 번이겠어? 물권하고 채권은 그냥 공부한 대로 그냥 시험이 나온다고. 건물 전세권 몇 년이다? 1년. 2년 그럼 큰일 나. 2번 건물 전세권자는 필요비 여기 건물은 필요비는 청구. 건물이고 토지고 필요 없어. 전세권은 필요비는 청구 못하고 뭐만 청구한다? 유익비만 청구해. 그래서 전세권은 필요비를 청구 못해. 자기가 벽지 발라야 돼. 한번 볼까요? 전세권자의 필요비 상환처권은 과실을 수취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럼요. 우리는 전세권자, 동그라미 전세권자 써 선의 점유자. 아까 우리 점유권에서 자주점유, 타주점유 하면서 선의 점유자 얘기했죠. 선의 점유자가 누구죠?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 우리 뭐라 한다?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을 선의 점유자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보면 전세권이죠. 전세권자는 뭐냐? 그것은 소유자다 이 말. 소유자. 선의 점유자. 선의 점유자니까 과실을 수취하죠. 과실을 수취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과실을 수취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 틀렸죠. 틀렸단 말이에요. 과실 수취해. 그러면요. 위에 전세권자는 필요비를 청구를 못하죠. 그것은 물권의 속성이죠. 물권은 사람의 물건을 지배하는 거죠. 내가 직접적으로 지배를 해버리니까 다른 사람이 그 집에 들어올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뭘 해야 돼? 수리를 해야 되죠. 알겠죠? 그걸 얘기해. 3번 전세권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저당권이 실행되면 그 전세권은 언제나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전세권은 언제나 소멸한다. 그렇게 돼 있어? 자 여기 봐봐. 우리가 이제 이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배울 거예요. 저당권에서요. 다음 주에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말소 기준 권리라고 얘기해. 말소 기준 권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경매가 되잖아요. 아니면 봐봐. 정신 차리고 여기 좀 봐봐. 보고 계세요? 오케이. 말씀을 해서 여기서 보면 뭐가 냐면 저당권, 근저당권 이렇게 있잖아요.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가 이렇게 있죠. 가압류, 여기 가등기 담보. 우리 아직 안 배웠죠? 가등기 담보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말소기준 권리가 뭐냐? 우리가 일단 말소기준 권리는 오직 것은 경매, 매매할 때는 안 나와. 매매할 때, 경매할 때만. 경매. 그럼 여기 봐요. 여기서 갑의 건물 있죠. 갑의 건물인데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이렇게 C가 있단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갑의 건물 있죠. A하고 B하고 C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여기는 뭐냐? 여기는 근저당권이고요. 여기는요 전세권이고요. 여기는요 임차인이고요. 임차인이고요. 여기 D가 저당권이에요. 여기는 전세권이고요. 전세권. 여기는요 저당권이고요. 여기는 임차인이고요. 임차인. 여기 D는요 가압류 이렇게 있다고. 가압류. 우리가 이제 이건 어디로 보면 되냐? 경매가 된 집에 등기부를 딱 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 등기부 을구로 봤더니. 그럼 어떻게 되냐? 먼저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등기 담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나오는가 빨리 찾아. 어디에 나와? 여기 근저당 나오죠? 여기 또 어디가 있어? 저당권 나오죠? 여기는 어디가 있어? 여기 저당권 있죠? 여기에 가압류 있죠? 알겠죠?
됐죠? 여기 이 집이 경매되면 둘 중에서 어디가 제일 위에야? 근저당이 제일 위에죠? 근저당이 제일 위에죠? 그러면 여기 말소 기준 권리 뭐냐? 근저당이 말소 기준이에요.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밑에는 다 없어진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 이하는 전부가 다 경매되면 없어져 버려요. 전부가 다 소멸해.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매를 딱 들어갔는데 등기부를 딱 봤더니 1번이 저당권이야. 그럼 그런 집은 경매를 들어가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밑에가 다 없어져 버리니까. 이 집은 겨우 3억짜리인데요. 3억짜리인데 여기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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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이 있다고 해봐. 그러든지 말든지. 모두가 다 없어져. 모두가 다 없어지고 이 사람은 2억 받고 이 사람은 1억 받고 1억 손해보고 이 사람은 2억 다 손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울면 되냐? 그게 아니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재산이 있는가 봐. 그 재산을 가서 받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다른 재산도 없고 딸랑 이거 하나야. 그러면 그때는 이제 목놓아 통곡을 해야죠. 알겠죠? 돈 받을 게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걸 소멸주의라고 소멸주의. 이걸 소멸한다고 소멸주의라고 그래. 다 소멸해. 그러니까 여러분 말소 기준 권리가 뭐다? 말소 기준 권리는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등기 담보. 다시 뭐라고?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등기 담보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경매가 된다. 여기서 경매. 그럼 딱 보는 거예요. 여기 몇 번이죠? B. 여기 몇 번이죠? D. B하고 D하고. 어디가 더 위에요? 그럼 B가 말소 기준이야. 말소 기준 이하는 전부가 다 소멸해. 전부가 다 소멸해. 알겠죠? 그런데 이거보다 위에 있는 나머지 이런 것들이 아니, 나머지 것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전세권이라든가 또는 지상권이라든가 또는 임차권. 임차권이 1번으로 있는 경우 있죠? 이렇게 임차권이 2번으로 있으면 없어져. 그런데 이것보다 더 위에 있는 임차권이나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해. 이것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아.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집을 경락받은 경락인 을이 있겠죠? 이 경락은 을이 책임을 져. 그걸 인수주의라고 그래. 인수주의. 경락의 을이 책임을 져.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전세금 1억 있죠? 이 전세금 1억을 누구한테 청구한다? 을에게 청구한다, 이 말이지. 그런데 예외적으로 전세권의 경우 전세권자가 뭐란다? 배당 요구를 해.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해, 배당을.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해. 돈 달라, 이 말이지. 나 그냥 망한 집에서 살기 싫어. 그냥 나 돈 받고 나갈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배당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전세권은 그대로 없어지는 거예요. 왜? 배당을 요구했다는 것은 뭐죠? 전세금은 다 줬다, 이 말이잖아요. 아까 말했죠. 전세금은 주된 권리죠. 전세권이 종된 권리죠. 전세금이 없으면 전세권도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래서 소멸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럼 다시. 이제 말소 기준 권리인데 우리가 이제 이걸 한번 배워놓으면 나중에 다음 주에 또 사용하니까 다 그냥 알 거예요. 말소 기준 권리죠. 봐봐. 눈에다 힘 좀 줘. 알죠? 눈에 힘 줘. 눈물이 나올 정도로 좀 눈에 힘 좀 줘봐. 아니 왜 이렇게 눈에 힘이 없어요? 원래 힘이 없어요? 원래 그래요? 원래 이래요 눈이? 알겠죠? 자 봐봐. 자 우리 보면 먼저 말소 기준 권리 봐. 말소 기준 권리 먼저 보고 암기해야 돼.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등기 담보. 다시. 말소 기준 권리 뭐?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등기 담보. 됐죠? 그러면 이런 거 이것이 있으면 이거 이하는 전부가 다 뭐한다? 소멸한다. 이거보다 위에 있는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시. 말소 기준 권리 이하에 있는 권리 모든 것은 다 소멸한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소멸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특히 누구는? 전세권자는 뭘 하게 되면 배당 요구하면 뭐가 된다? 소멸한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보냐? 3번을 보면 전세권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해서 저당권이 실행되면 전세권은 언제나가 틀렸죠. 언제나가 틀렸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전세권은 소멸했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전세권은 소멸 X란 말이죠. 어디 하냐고? 170번에 3번. 170번에 3번. 그러니까 눈이 왼쪽 페이지 가 있어야지. 눈이 오른쪽 페이지 가 있으면 안 되죠. 알겠죠? 그것도 왼쪽 페이지 어디요? 중간점 눈이 있어야 돼. 위에서도 안 돼. 큰일 나. 알겠죠? 자, 4번. 전세권자의 전전세, 임대의 자유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면할 수 있는 줄거 불가 항력적 사유에 대한 책임 거기 줄거. 자, 그럼 봐봐. 여러분 내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 여러분요, 우리요. 오늘 안 했네요. 전번주에 했네요. 우리가 이제 물건이죠.
물권은 뭐가 있다? 물권은 양도성이 있죠. 양도할 수 있단 말이죠. 양도란 말이 뭐죠? 임대도 줄 수 있고 저당도 잡을 수 있고 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권은 강행 규정이죠. 강행 규정이니까 이러면 어떻게 된다 했죠? 물권에요. 양도, 금지, 특약은 제가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무효.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써봐. 여기다 써봐. 뭐냐면 뭐죠? 지분, 양도, 금지, 특약, 무효.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 무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외가 딱 하나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외가. 전모주 보면 지상권을 보면 나와. 알죠? 자, 뭐가 예외가 하나 있죠? 전세권. 원래 전세권도 물권이잖아요. 전세권은 원래 양도성이 있단 말이죠. 그냥 마음대로 양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세권이 양도, 금지, 뭘 할 수 있다? 특약을 할 수 있고, 이 양도, 금지, 특약에 의해서 뭘 한다? 등기라면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세권은 희한하게 양도, 금지, 특약을 할 수 있어. 원래는 뭐요? 전세권도 자기 멋대로 양도한단 말이죠. 근데 양도, 금지, 특약이 있으면 양도를 못 하는 거예요. 전세권은요. 알겠죠? 그런데 전세금 빼고 나머지는요, 양도, 금지, 특약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 물권에서 봐봐. 물권은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저작권, 유치권, 저작권, 8개가 있죠?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유치권, 저작권 8개 있단 말이죠. 그 8개 중에서 모든 것은 다 양도, 금지, 특약을 해도 다 무효예요. 무효란 말은 무조건 말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뭐는 딱 하나? 전세권. 전세권은 아무 말이 없으면 양도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양도, 금지, 특약을 해서 등기하게 되면은 내 전세권자가 내 멋대로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내 멋대로 양도하면 어떻게 돼?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 그걸 뭐란다? 불가항력적 손해의 책임을 져. 불가항력이란 건 뭐냐? 태풍에 의해서 건물이 쓰러져도 이 말이죠. 내가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요, 이 갑이라는 사람하고 갑하고 을하고 전세권을 양도 금지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양도를 금지하기로. 그래서 등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을이 이걸 병한테 넘겼어.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 이 사람이 있다가요, 잘못 실수로 이 사람이 만약에 병이 불태워버렸다. 라면 끓여 먹다가 화재가 나가지고, 그러면은 당연히 을의 병이 책임져야 되고, 병이 책임 못 지면 을이 갑한테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 을이 병한테 줬는데 그 다음날 태풍이 불어가지고 건물이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철거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어쩌간다. 을은 갑에게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을 뭐란다?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도 어떨 수 없는 거. 그런 경우에도 을은 갑에게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5번은요. 전세 목적은 일부가 전세권자의 과실로 일부가 멸실됐지. 일부가 그 부분에 대한 전세권은 소멸함이 원칙이다. 이렇게 돼 있죠. 참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봐봐. 자, 거기다가 여러분요. 참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봐. 건물 일부죠. 건물 일부. 건물 일부가 어떻게 했냐?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가 있고, 전세권자의 과실, 잘못으로 멸실된 경우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건물의 일부가. 그럼 건물이 3층짜리인데 3층이 날아갔다 이 말이지. 불가항력으로 나갔다. 불가항력으로. 그러면 그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을 해. 그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을 해. 그 부분의 전세권을 소멸한다고. 그 부분의 전세권은 없어진다고. 그런데 여기요. 전세권자의 잘못으로 멸실됐죠. 전세권자의 잘못으로 멸실됐죠. 잘못으로 멸실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 잘못으로? 전세권자가 잘못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전세권자가 잘못해서 멸실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전세권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법이 그랬대. 법에. 그러면은 전세권자의 잘못으로 3층 건물이 3층에 불타버리고 1층, 2층밖에 없어. 그럼 전세권은 3층 전체의 전세권이 있어요? 1층, 2층만 있어요? 이러면 우리가 물권이라는 게 뭐예요? 물권은 사람의 물건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럼 물건을 지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의 전세권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 불가항력으로 일부가 멸실되면 그 부분의 전세권을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고, 전세권자의 잘못으로 멸실되면 그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가 아니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그래 이것 때문에 지금 이게 여기에 15회 추가 때 나왔을 때 난리가 났었어. 이놈 생각을 해봐. 3층짜리 건물이 누가 잘못하든 말든
3층짜리 건물인데 지금 2층밖에 아니야. 불타버리고 없어. 그럼 전세권이 지금 2층을 전세하고 있어? 3층을 전세하고 있어? 인제는 2층을 전세하는 거죠. 3층에 불타버리고 없으니까. 당연히 누가 잘못하고 떠나가지고, 잘못하고 안 하고 떠나가지고, 당연히 전세권을 일단 이 3층은 소멸하고 2층으로 줄어들고, 대신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래야지. 그냥 여기는 그 부분에 전세권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 부분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다. 해가지고, 전세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알겠죠? 아무튼 그런데, 이 지금 여기 지금 170번에 지금 5번 있죠, 5번. 5번은 틀린 걸로 돼 있죠, 지금. 정답이 몇 번이죠? 4번이니까 5번이 틀린 걸로 돼 있죠. 5번이 틀렸단 말은 그 부분에 줄거 봐. 맨 끝에 그 부분에 대한 전세권은 소멸함이 원칙이 이렇게 돼 있죠? 소멸한다는 거다, 소멸 안 한다는 거다? 소멸 안 한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이게 문제죠, 이게.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때 난리가 났었어. 선생님들이 뭐 이의제기하고. 그런데 끝내 안 받아줬단 말이죠. 근데 나는 지금도 이걸 이해를 못하겠어. 왜 그런지. 법조문에, 이건 법조문에 뭐라는 얘기 돼 있어. 봐봐. 법조문 여기 보면 전세 목적이 뭐 전세권자의 과실로 여기 돼 있죠? 돼 있죠? 그것을 뭐라고 바꾸면 정확하게 맞는 말이냐? 불가항력으로 이렇게. 불가항력으로 멸시하면 그 부분에 대한 전세권을 소멸해. 그거는 정확해. 그런데 만약에요, 전세권자의 잘못으로 그러면 뭐를 해야 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것도 정확해. 두 가지는 법에 나와 있으니까. 정확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뒤에 말이 맞으려면 그 부분에 대한 전세권을 소멸하면 지금 이 뒤에 말이 맞으려면 앞에가 전세권자의 과실을 뭐로 바꿔야 돼? 불가항력. 이렇게 바꿔야 되고. 내 말 지금 여러분 이해됐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그대로 전세권자의 과실을 그대로 놔두려면 맨 뒤에는 뭐로 바꿔야 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 말이지. 내 말 지금 이해됐죠, 지금? 이렇게 하라고. 왜냐면 내 생각대로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없는 거라고. 이거 왜냐면 시험에서 이거 틀린 것이 아니라고 틀린 걸로 돼 있단 말은 이렇지 않다 이 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해. 불가항력으로 멸시하면은 그 부분의 전세권을 소멸해. 그런데 어떻게 된다? 여기 잘못으로, 전세권자의 잘못으로 멸시를 해. 그러면 전세권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만 딱 이해를 하면 돼. 아무튼 이것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다. 됐죠, 지금? 됐죠? 자, 171번 봐봐.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고 최장기간의 제한을 딱 틀렸어. 최장기간은 몇 년이다? 10년. 2번 토지. 여러분 1년 미만으로 정할 때는 1년으로 한다. 줄거봐. 1년 미만으로 정할 때는 1년으로 한다. 그것은 토지예요? 건물이에요? 여러분 봐봐. 토지는, 건물은 땅 위에 있으니까 최소한 1년이야 이 말이고, 토지는 땅바닥부터죠? 그러니까 0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돼. 땅 위에 건물이 있으니까, 건물은 땅 위에 있으니까 일단 1년부터 한다. 땅은 우리가 신발을 디디면 땅부터 딛죠? 땅은 바닥부터니까 언제부터다? 0부터 이렇게 연상해서. 왜냐면 토지가 1년인지 건물이 1년인지 헷갈린단 말이죠. 뭐가 1년이다? 건물이 최소한. 그럼 봐봐. 전세 계약하면서 만약에 6개월로 계약하죠. 6개월. 그럼 6개월로 계약하면 최소한 몇 년 살 수 있다? 1년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전세권자에게는 갱신청권이 인정. 거기 줄거.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말이다. 자, 봐.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봐봐. 지상권하고요. 지상권하고 토지임대차. 토지임대차에는, 토지임대차를 뭐가냐? 여기 지상물 매수청권이 있어. 이 지상물 매수청권이 있는데, 이 지상물 매수청권, 청구 앞에 무슨 말 있어? 매수가 있죠? 청구란 말 앞에 매수다, 증감이다, 분할이다, 소멸이다. 그런 말이 있으면 그걸 뭐란다? 형성권이죠. 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때는 먼저 뭐란다? 먼저 갱신을 청구해. 먼저 기간을 갱신하다가 갱신을 청구하고, 갱신 안 해주죠? 갱신을 안 해주면 그때 뭐를 한다? 지상물 매수를 청구해. 이것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먼저 갱신을 청구하고 갱신 안 해주면 지상물 매수 청구해. 그러니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돼? 갱신 청구권이 있어야 돼.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 전세권은, 원래 전세권은 전세 봐봐. 지상권하고 토지 임대차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고,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전세권에는 갱신 청구권이, 전세권에는 갱신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전세권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원칙적으로 없어요. 물론 판례는 토지 전세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 그런데 아무튼 법상으로는
전세권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하려면 먼저 갱신을 청구하고 갱신 안 해주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데 지금 임대 전세권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자체가 없으니까 갱신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4번 전세권의 전속기간을 약정하지 않는 경우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줄거 약정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각 당사자 줄 것이고 언제든지 줄 것이고 두 번째 줄 소매를 통고 줄 것이고 상대방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소매한다 아니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 이렇게 또 재밌는 말 나왔죠. 통고란 말 동그라미 통고란 말을 동그라미 했어요. 자 여기 봐봐 여기 우리가 여러분요 무슨 청구권하고 소멸청구권 무슨 통고권하고 완전히 달라. 통고한단 말하고 청구한단 말하고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청구는 잘못이 있을 때 귀책 사용 잘못이 있을 때 여러분 뭐죠? 이익을 연체를 해. 차임을 이익이 연체하죠? 그럼 여러분 월세 사는데 차임을 2달 안 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나가라 해야 돼? 2달 있다 더 나가라 해야 돼? 지금 이 월세 사는 사람이 2달을 연체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너 나가라고 해야 돼. 그럼 당장 나가라 해야 돼? 2달 더 살다 나가라 해야 돼? 그러니까 유예 기간이 없는 당장 나가라고 그래. 통고는 잘못이 없어. 통고는 잘못이 없을 때 다른 말로 뭐냐? 존속기간에 정함이 없다. 기간이 몇 년인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때는 유예기간을 줘요. 유예기간. 왜? 잘못이 없으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 전세에 들어가면서 몇 년 산다는 말을 안 해놓고 전세를 들어갔어. 그럼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전세권자가 전세 살면서 전세 건물을 뭐 불태웠거나 전세 건물을 못 쓰게 훼손했거나 뭐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냐? 그러면 전속기간 정함이 없죠? 그러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너 나가라고 할 수 있어. 나가라고 하고 몇 개월 있다가 몇 개월? 6개월 있다가 나가면 6개월. 그걸 유예기간이라고. 그래야지 잘못이 없는 사람이 나갈 때는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죠? 잘못이 있는 사람 어때요? 여기요, 죄송해요. 무슨 소멸청구권. 여기요, 무슨 소멸통고. 소멸청구란 말하고 소멸통고하고 다르다고. 그리고 우리가 소멸청구 그러면 청구 잘못이 통고 그러면 잘못이 없을 때. 알겠죠? 똑같은데. 그래서 잘못이 있느냐? 유예기간이 없다. 잘못이 없다? 그럼 유예기간을 줘야지. 몇 개월 있다가. 알겠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지금 됐나요? 자, 그래서 한번 봐봐. 전세권의 전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거기 줄거라고 그랬죠? 전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귀책 사유 X.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잘못이 없다? 그러면요,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유예기간이죠. 6개월을 말한다. 유예기간 이렇게. 통고받은 날부터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월 있다가 6개월. 그렇게 쓰라고 그랬죠? 6개월 있다가 소멸한다. 5번 전세권의 전속기간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등기하지 않았죠? 그러면 제3자가 봤을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그 다음에 172번은요. 을이 갑소유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받았죠? 1번. 을은 일단 결정한 전세금액에 대해서 감액을 말 수 있다. 청구, 줄거, 감액을 청구, 줄거. 청구라고 하는 말 앞에 무슨 말이 있어? 감액이란 말 있죠? 증액 감액. 어디서 뭘 한다? 형성권이죠. 2번. 을은 제3자에게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등기가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틀렸죠. 전세권을 양도하려면 이 경우 양도 이 전세권 써봐. 전세권 이전에 부기 등기를 해야 돼. 전세권을 이전함에 있어서 부기 등기를 해야 돼. 부기 등기. 이런 볼까요? 전세권이요? 여기 한번 봐봐. 전세권은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이걸 병한테 전세권을 넘겨주죠. 병한테. 전세금 1억이고 여기도 1억이란 말이죠. 여기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죠? 봐봐요. 1번요. 갑의 건물 등기 을구죠. 을구의 1번 을이죠. 을이 전세권자죠? 전세권자. 그런데 이 전세권을 넘겨야 돼. 병한테. 1 그래서 병한테 이렇게 전세권을 넘기는 거예요. 이걸 무슨 등기를 한다? 이걸 무슨 등기? 주등기. 이걸 무슨 등기? 부기등기. 기억나나요? 주등기, 부기등기. 이렇게 병한테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넘겨야 돼. 그 다음에요. 을은 전세권이 소멸하죠? 전세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없다고 그랬는데 OX 전세권이 소멸하죠? 전세권이 소멸을 하게 되면 전세금에 관하여
우선 변제권이 없다 그랬는데 나중에 경매가 되면 뭐 할 수 있어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죠. 있다. 전세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죠. 4번은요. 의뢰 전세권 존속기간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과 동일하다. 틀렸죠. 지금 건물이죠. 건물. 의뢰 전세권은 건물이죠. 건물은 몇 년에서부터 몇 년까지? 건물은 몇 년? 1년에서부터 몇 년까지? 10년이죠. 토지는요. 몇 년부터? 0부터 몇 년이다? 10년이죠. 그런 차이가 있죠. 건물은 1년부터 10년이니까 차이가 있다. 5번은요. 을이 사망한다. 사망하면 전세권은 상속하지 않고 틀렸죠. 전세권 줄거봐. 그것은 재산권. 여러분 재산권은 뭐 할 수 있다? 상속할 수 있다.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자요. 113번은요. 갑은 을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한 후 을은 병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게 봐봐.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읽으면서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뭐죠? 갑은 을 소유 부동산이죠. 을이고요. 여기가 갑이죠. 갑이 전세권이요. 여러분 전세권은 항상 뭐가 돼 있어요? 등기가 항상 돼 있어요. 등기가. 그래서 전세가 얼마 준다? 1억을 줘요. 그래서 설정한 후 을은 병에게 소유권이 됐다. 을이요. 이것을 병한테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 말이죠. 소유권이. 그럼 전세권은 등기가 돼 있으니까 뭐가 있어? 대항력이 있죠. 그러면 신소유자, 양수인한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1번 전세권 관계로 생기는 상환 청구, 소멸 청구 모든 것은 당사자가 누구다? 갑하고 누구다? 병이다. 맞죠? 2번은요. 전세권은 갑, 병 사이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고 3번 병은 소유자죠. 신소유자죠. 전세권 소멸 시 갑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죠? 당연히 전세금 반환 의무는 누가 부담한다? 병. 누구한테? 갑에게. 4번 병은 전세금 반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했다고 볼 수 있어. 갑은 을과 병 누구에게나 반환 청구 틀렸어. 여기 누구한테 대항한다? 누구한테? 갑은 누구한테 대항한다? 병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한다? 병에게만 청구. 병에게만. 병한테만 청구한다. 자, 5번은요. 전세금 채권 관계만이 따로 분리되어 갑과 을 사이에 남아있을 수는 있다 없다? 전세금 봐봐. 전세금하고 갑하고 을하고 줄거봐. 갑하고 을 사이, 갑하고 을. 그걸 전세권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전세금과 전세권은 분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분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분리할 수가 없다. 전세권과 전세금은 분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따로따로 분리가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14번 한번 봐봐. 114. 용익 물권이죠. 그럼 용익이 뭐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용익이죠. 1번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지상권자가 신축한 건물이죠. 지상권자가 신축한 건물 그의 과실로 소실되면 지상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요? 소멸 X라고 쓰고 지상권은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주목적.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주목적. 지상권은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럼요 2번 봐봐. 2번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 딱 그려주고. 그럼 이건 뭐라고 그랬어? 법정 지상권이라고 몇 번 얘기했죠.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 그럼 법정 지상권은 누구한테 인정된다? 법정 지상권은 뭐예요?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권자한테 인정된다? 전세권 설정자한테 인정된다? 소유자가 누구야? 건물 소유자가. 전세권 설정자가 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줄 가운데 전세권자에 대하여 그게 틀렸어. 전세권자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전세권 설정자. 왜냐?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니까. 자, 그러면 3번 전세 목적물의 통상의 관리에 관한 수선 의무 주로 통상의 관리 그것을 필요비라고 그래. 필요비는 누가 부담한다? 필요비는 누가 부담해? 전세권자.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 틀렸어. 전세권자라고 해야 돼. 왜냐하면 필요비는 누가 부담한다겠죠? 전세권자. 이렇게. 4번
공유자 한 사람 1인으로 그러면 지역권을 취득할 때 취득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모두가 뭐한다? 취득한다. 5번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다. 그러면 지상권 위에 뭐가 있다?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죠. 그런데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루를 하는데 2년 이상 그럼 어떻게 한다?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상권 위에 지금 뭐가 있다? 저당권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당권자한테 통고하고 상당한 기간이 흘러야 돼. 그래서 여러분 어디로 보냐? 2년 이상 지루 연체를 이유로 하는 지상권 소멸 청구는 인정 동그라미하고 인정 동그라미하고 어디다 써? 저당권자에게 통지 후 상당 기간이 지나야 소멸. 지상권자에게 통지 후 상당 기간이 지나야 소멸한다 이 말이죠. 상당 기간이 지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 여러분 왜 그러냐면 봐봐. 우리가 지상권하고 저당권, 지상권하고 전세권 위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상권이 소멸하면 모두 없어져. 저당권 없어지니까 그러면 저당권자는 어디 가서 돈을 받아? 그러니까 만약에 지상권자가 잘못했으면 땅 주인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죠. 당신 2년 이상 월세 안 냈으니까 당신 나가세요. 그러고 나서 그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를 해. 통지가 나서 저당권자가 충분히 지상권자한테 가가지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겠죠. 그것을 상당한 기간이라고 그래.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먼저 지상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자, 다음 175번은요. 1번 지상권과 지역권이죠. 지상권과 지역권은 사용 목적에 제한이 없다. 전세권은 있다고 되어 있죠. 이러면서 거기다가 지상권 줄고 지상권 공작물 기타 수목 소유 공작물 기타 수목 소유 공작물이나 수목만. 그 다음에 지역권에다 써.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정한 목적. 그럼 일정한 목적이라는 것은 써. 목적 한정 X. 목적이 한정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죠. 목적이 한정 제한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역권만 제한이 없고 지상권은 제한이 있어. 전세권 줄고 전세권 맨 끝에 전세권은 용도에 쫓아. 그러니까 전세권은 무조건 전세 아니고 만약에 아파트는 아파트 용도를 먼저 주거죠. 주거의 용도로만. 근데 아파트를요 빌려가지고 술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요? 아파트의 용도는 잠자는 거거든요. 술집하면 안 된다. 용도에 쫓아.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죠. 2번요.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은 용익권자가 독점적으로 줄고 써. 거기다가 지역권은 점유 X. 지역권은 점유를 하잖아. 옆줄을 긋고 독점력 X. 독점 X. 지역권은 독점을 못해요. 점유하지 않으니까. 자, 3번은요. 지상권과 전세권은 각각 최장하고 최단 기간이 정해져 있다. 틀렸어. 여기서 지상권 동그라미 지상권 동그라미 맨 앞에 지상권 최단 존속 기간만 규정. 최단 존속 기간만 규정. 가로 여기 닫고 30년, 15년, 5년. 30년, 15년, 5년 이렇게 최단 존속 기간만 규정되어 있어. 그런데 여러분요. 전세권은요, 여러분, 봐봐. 건물은 몇 년이다? 여기. 건물은 최단 몇 년? 1년. 최장 몇 년? 10년. 그래서 건물 전세권은 최단 1년, 최장 10년. 이렇게 둘 다 돼 있어. 최단, 최장 둘 다 돼 있어. 그 다음에 4번.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해. 타인 동그라미 타인 누구냐? 지상권자, 전세권자를 얘기해. 지상권자, 전세권자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 줄고 점유하게 한 자 줄고서 거기다가 지상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지상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는 뭐가 있다?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이 말이죠. 여기 한번 봐봐. 우리 아까 간접 좀 했었잖아요. 점유권 배울 때 여기 봐봐. 의리요 지상권자 또는요 전세권자다 이 말이죠. 전세권자.
그럼 이 사람은 뭐다? 이런 지상권 뭐다? 지상권 설정자. 토지 같은 경우 지상권 설정자, 건물 같은 경우는 전세권 설정자죠. 이 사람은 무슨 점유를 한다? 간접 점유라고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은 뭘 한다? 직접 들어가 자죠. 그러니까 이건 뭐다? 직접 점유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그러니까 전세권이나 지상권에 의해서 간접으로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다 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5번 지상권에는 지료 증감청권이 있죠. 전세권은 전세금 증감청권이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돼. 있다. 인정된다 이렇게. 여러분 이것은 이제 뭐 지금 여기 175번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문제죠. 내가 다 알아야 되니까. 174번도 그렇고 474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쉬운 문제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중요한 거 하나만 보면 되니까. 그런데 봐봐요. 지금 우리가 이제 전세권 받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세 살고 있죠. 내가 한번 몇 번 얘기했죠. 전세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전세권이 만만치 않다고. 알겠죠? 전세권이. 왜냐면 왜 만만치 않느냐? 전세권이요. 이게 전세권이 만만치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전세는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세권을 뭐한다? 전속하는 동안은 그 목적을 점유해서 사용 수익하니까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사용료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전속하는 동안은 전세권하고 전세금 반환 청구를 분리할 수 없다. 그런데 전세권이 소멸하면 분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장차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분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그런데 이 전세권은 전속기한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소멸하죠. 말 쏟은 게 없이. 그러니까 전세권 위에 있는 저당권도 더 이상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전세권자가 받을 전세금에 대해서 뭘 해서 압류 등을 해서 권리를 행사한다. 그런데 전세권 설정자는요. 제3자의 압류 등이 없으면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한다? 전세권자한테 반환한다. 나중에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전세가 끝나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을 반환하고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인도하고 말소 등께 필요한 서류를 줘야 돼.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갑은요. 전세권자가 이사를 갔는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안 줘. 전세금을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전세권자는요. 목적물도 이사를 가고 말소 등께 필요한 서류도 줬는데 전세금을 안 줘. 그러면 뭘 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한다. 경매를 청구할 때는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전세다. 일부. 그러면 경매를 청구할 때 나머지 부분은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 건물 전부가 경매된다. 전부에 매각되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건물의 일부가 3층짜리 일부가 멸실됐다. 멸실. 전세권자가 잘못해서 멸실됐다. 그러면 전세권자가 잘못했으니까 설정자는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만약에 태풍에 의해서 멸실됐다? 그러면 그 부분의 전세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그 다음에 전세권은요. 전세권 설정에 합의를 하고 전세금을 지급해야 돼. 전세금. 이 전세금은 기존의 채권을 가지고 전세금으로 가름할 수도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전세권은 피로비는 청구한다 못한다? 못하고 유익비만 받을 수 있다? 청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전세권의 경우는 전세권 설정자, 소유자가 바뀐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전세권자가 바뀐 경우가 있단 말이죠. 소유자가 바뀌면 전세권자는 신소유자한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한다. 전세권자가 바뀐다? 설정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임대차는 반드시 임대인의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전세권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전세권자가 바뀌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한다? 전세권자, 전세권 양수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전세권이라고 하고, 원래 지상권은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을 하면 무효이지만 전세권의 경우는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있고, 있는데 전세권을 양도한다. 그럼 더 이상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죠.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알겠죠? 전세권은 여러분요, 뭐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그런 판례들이 조금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유치권하고 저당권인데요. 유치권 저당권 아마 이런 목요일 날 있죠? 목요일 날요, 유치권하고 저당권을요 다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유치권 저당권 다 공부가 다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등기법을 배울 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둘 수 있게 돼요. 무슨 알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앞으로 다시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물권법이요 처음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본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먼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했죠. 그 다음에 유치권하고 저당권 이 5개를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5개를 딱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누가 강의라든지 간에 무슨 강의라든지 간에 다 들려. 왜냐면 여러분요 나중에 중개사법 선생님이 지상권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아, 그럼 무슨 말까 다 들린단 말이에요. 이제 알겠죠? 일단 이 5개를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요, 이번 주 목요일 날요, 이거 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알겠죠? 자,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